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어, 기출문제 110회 분이에요. 110회. 전산회계 2급 110회. 교재로 보신다면 337쪽이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그 세무사회에서 다운받아서 보지 마시고 제 문제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운받으면 2023년이나 2024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하지만 현재 시험 문제는 2025년이면 2025년으로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25년으로 돼 있는 기출문제. 자, 몇 회예요? 337쪽이고요. 아니면 제가 요 기출 문제를 저희 그 웹하드에 여러분들 그 백데이터 받은 웹하드 있죠.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기출 문제집을 다운 받으셔 가지고 직접 출력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우선 수호상사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를 수호상사, 이름이 정금상사로 되어 있어요. 109에. 그래서 회사를 자 여기다 놓고 수호상사로 바꿔봅니다. 한글로 해서 수호상사. 자, 바꿔주시면 110회 4, 여기 4라고 하는 건 전산회계 2급이죠. 수호상사. 자, 14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문제를 보면, 자, 수호상사고요. 1번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잘못된 메뉴를 찾아서 수정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하는 거니까 회사 등록 클릭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책을 보고 계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죠. 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14기, 문제상에서 14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어요. 417, 41726, 그 다음에 00528, 00528, 일반 과세 사업자. 맞죠? 예. 이름은 김선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맞는다고 보고요. 이건 거의 고치지 않을 거예요. 주소만 보시면 되는데 동구 대전로 987 돼 있죠. 삼성동이나요?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맞는 걸로 보시고 자택 주소는 맞는 걸로 항상 보세요.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으로 바꿔주세요. 업종 코드 전자제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업종 코드에 대해서 별도로 나온 거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없으니까 내비로 두시고요. 자, 공동사업 아니고 중소기업 맞고요. 자, 개업 연월일 2012년 9월 14일, 2012년 09월 14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관할세무서는 대전세무서거든요. F2번 눌러서 대전세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전세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구고요. 뭐 이건 다 맞는 걸로 보세요. 자, 문제 2번으로 갑니다. 문제 2번은 사업자 등록증 수정했고요. 재무제표 수정이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해서 오류난 부분을 정정 수정하고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는데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항상 재무상태표 상품부터 수정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닫고요. 이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한번 열어보세요. 항상. 그리고 상품을 보세요. 상품이 기말 상품인데 항상 재무상태표는 기말에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분 기말 상품 재고액이 1,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전기분 기말 상품 재고 1,300만 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맞았으니 이건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열어주시고 상품 매출부터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품 매출액 2억 5,700만 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2억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엔터 치시고, 자, 거기 나와 있는 기초상품 2천만 원, 매입액 1억 9,800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 1,300만 원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급여 2,400만 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인가요? 1,110만 원. 대여법무 추진비, 우리 책에서는 접대비로 되어 있어요. 예. 자, 43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50만 원,
보험료 70만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 230만원, 소모품비가 230만원, 요게 230만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 없죠. 차량 유지비가. 그죠? 예, 차량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F5번이에요. F5번. 삭제를 눌러서 차량 유지비를 삭제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 선전비는 있는데 없으니까 여기다가 광고 선전비를 새로 하나 입력합니다. 광고 선전비. 그래서 얼마예요? 광고 선전비가 89만원. 자, 그래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3,379만원. 맞습니까? 여기? 맞죠? 3,379만원. 그리고, 자, 요거 소트 할게요.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 소트가 되고요. 자, 이자 수익을 봅니다. 20만원인데 임대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임대료 계정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가 300만원. 그리고 잡이익이 없는데 잡이익이 나왔죠? 요거를, 자, 없애줍니다. F3, F5번 눌러서 F5번에 삭제 해당 그 라인을 없애는 방법은 F5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이 85만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056만원이에요. 2056만원. 당기순이익이 2056만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수정이 다 됐으니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자료 3번,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그랬는데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무슨 시험이 이래요. 다 알려줘요. 거래처 등록 메뉴니까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을 누르라는 소리지 뭐. 안 그래요? 그죠? 예. 자, 여기에서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래요.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해라. 여기다 금융기관에 클릭하시고, 자, 추가로 등록하랍니다. 추가로. 몇 번이냐면 98006번에다가 98006번에다가 자, 이름은 한경은행이에요. 현경은행, 한글로 바꿔서 현경은행. 현경은행. 자, 보통예금이죠. 1번. 그 다음 계좌번호 1203-4562-49735. 개설은행은 어디예요? 현경은행. 있나요? F2번 눌러서 현경은행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없네요. 없죠? 현경.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엔터 치시고요. 여기다가 현경은행. 개설은행은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예, 없으니까. 자, 계좌 개설 일자 없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의 종류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가 맞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여기다 1번. 이 사업용 계좌라는 것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을 우리가 사업자 등록 계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사업용 계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코드, 현경은행, 보통예금, 계좌번호, 사업용 계좌 선택 다 있죠? 그러면 1번이 끝난 거예요. 2번은 정금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잔액은 다음과 같다. 즉, 여기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열어서, 그렇죠? 네. 초기월 메뉴를 열어서, 자, 여기 찾아서 입력해라. 맨 먼저 외상 매출금이네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에 클릭을 하시고, 자, 회사 이름을 찾아보니까 무슨 회사부터? 믿음전자예요, 믿음전자. 믿음전자가 얼마냐? 2천만 원. 2천만 원 수정해 주시고, 우진전자 1,000만 원이고요. 주식회사 형제인데 잘못되어 있죠, 여기. 요거를 F2번 눌러서 형제. 요걸로 바꿔서 500만 원. 이렇게 입력시켜 주시면 되겠죠. 잘못된 거 수정하는 겁니다. 외상매 입금도 마찬가지. 자, 중소상사 100만 원, 1200만 원이네요. 1200만 원 수정해 주시고, 숭실상회 1000만 원, 국보상사 600만 원. 됐죠? 예.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자, 완료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일반 전표. 그래서 메뉴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 주시고요. 해당 월은 7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 16일. 자,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분개를 해보죠. 자, 뭐라 그랬어요? 우화 상사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그 분기하면 차별은 무슨 예금? 보통예금. 얼마예요? 60만 원. 그리고 미리 받은 돈이니까 먼저 받았다. 선수금. 그리고 거래처 우화상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60만 원. 자, 7월 거니까 7월 전표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7월 전표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선수금, 그다음에 거래처 우화상사. 그다음에 이제 8월 4일이에요. 자, 전 요 분기를 지울게요. 자, 8월 4일 날 거래. 자, 당사의 영업부에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비품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분기 어떻게 되죠? 차변에 비품. 대금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신용. 그죠? 여기 1,500만 원이네요. 1,500만 원이고요. 자, 신용카드를 결제했으면 미지급금입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미지급금 1,500만 원.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1,500만 원. 자, 카드사 BC카드죠? BC카드. 8월 4일 날 입력할까요? 8월 4일 날. 8월 4일 날. 자, 여기를 8월 04일. 그리고 차변에 비품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BC카드. 그죠? BC카드 1,500만 원. 8월 4일 날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8월 25일 영업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2만 원을 현금 납부했다. 자, 자동차세. 우리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이건 세금하고 공과금하고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서로 붙어 있는 과목이죠. 예. 그래서 세금과 공과 12만 원, 현금으로 지출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2만 원. 분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자, 인정합니다. 8월 25일 날, 8월 25일. 해변에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자, 그리고 얼마라고요? 12만 원. 대변에 현금 해서 12만 원. 자, 그다음 이제 8월 25일 다음에 9월 달로 넘어가겠네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9월 달로 바꿔서 09월 06일. 자, 거래처 수분 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180만 원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할인한 금액 2%를 제외한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기일 전에 회수하면서 자, 우선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겠죠? 180만 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기일 전에 회수하면서 이렇게 깎아주는 거를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 그래요. 매출 할인. 자, 그래서 여기 오시면 매출 할인 계정을 사용할 거 그랬으니까 매출 할인. 자, 얼마죠? 2%. 2일은이 286.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36,000원? 36,000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은행에 당좌예금 됐으니까 자본에 당좌예금 해서 176만 176만 4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면
8월 며칠 날 날짜로 8월 9월 6일 날짜네요. 자, 차변에 이제 여기다 매출 할인하고 치면 매출 할인이 나오는데 우리 문제 보시면 뭐라 돼 있어요. 문제 뭐라 되냐면 자, 외상 매출금, 수분 상사의 외상 매출금인데 우리 회사는 도매업이기 때문에 상품을 매출한 거예요. 상품. 그러니까 이 매출 할인은 상품 매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계정을 조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 매출과 관련이 있는 403번을 선택해 주시고 그게 얼마라고요? 36,000원. 그리고 차변에 당좌 예금 176만 4천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수분 상사 그래서 180만원 이렇게 입력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 매출 할인 선택할 때 항상 상품 매출과 관련이 있는 거, 회계 2급은 상품 매출과 관련이 있는 걸로 갑니다. 하지만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은 제품 매출과 관련이 있는 매출 할인을 찾아주셔야 돼요. 됐죠? 자, 9월 6일 다음에요.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거래입니다. 자, 이거 9월 20일 날 거래로 맞춰주시고, 자, 문제 보죠. 영업부 직원들의 간식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나가는 돈을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하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얼마죠? 2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20만 원. 그러면 되겠죠? 자, 입력합니다. 자, 20일 날 하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20만 원. 어때요? 분기하면서 바로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거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고 입력하고 하나하고 입력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먼저 분기를 쫙 해놓고 하세요. 자, 6번 10월 5일 날입니다. 여기를 10월 05일로 바꿔놓고 예. 당사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포스트잇을 제작해서 사업용 카드를 결제했대요. 홍보 목적이니까 광고 선전비죠, 뭐. 그래서 분기하면 차변에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50만 원. 자, 그죠? 카드를 결제했잖아요. 이거 미지급금 50만 원. 무슨 카드? 삼성카드. 차변에 광고 선전비 얼마예요?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삼성카드 그렇죠? 50만 원. 이해가셨어요? 이해가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이제 10월 5일 거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3일 거네요. 13일로 바꿔놓을까요? 13일로 바꿔서 클리어시키고, 13일 날 대전시 동구청에 태풍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특례기부금이라고 그러는데 분기는 기부금으로 해야 되겠죠. 기부금 그래서 얼마? 50만 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뭘로요? 회사가 팔던 제품이나 상품으로 기부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현물 기부라 그래요. 이렇게 이재민을 위해서 나가는 현물 기부금은 장부 가격하고 그죠? 장부 가격하고 판매 가격하고 시가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적습니다. 기부금은 전에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50만 원. 그래서 입력을 하면 여기다 차변에 기부금이죠, 기부금.
차변 기부금. 그래서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50만 원. 자, 마지막 11월 1일 겁니다. 11월 01일. 자, 문제 보죠.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 19만 원.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라 그러죠. 복리후생비 회사가 부담하는 것 19만 원이고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은 예수금이에요. 예수. 원천징수라고 하죠. 이렇게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 19만 원. 이 모두를 38만 원인데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 대변에 보통예금 38만 원이 되겠네요. 자, 입력합니다. 차변부터 811번 19만 원. 또 차변에 예수금에서 19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3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가 모두 마무리됐어요. 자, 이제 문제 5번은 일반 전표에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오류가 있죠. 자, 8월 16일이나 9월 30일 거에 오류가 있대요. 자, 그래서 8월 16일분 전표를 줘야 할까요? 16일 날. 그랬더니 차변에 운반비 5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인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요. 운반비로 계산된 5만 원은 무선 상사로부터 상품 매입 당시 당사부담 운임이래요. 매입 시의 운임이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 상품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 5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이 맞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운반비를 상품 계정으로 수정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9월이죠, 9월. 문제 보시고요. 9월 며칠 날? 30일 날 거래. 09월 30일. 자, 차변의 장기차입금 1,1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1,1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농협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보통예금계좌에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모두 차입금 원금을 상환한 것을 회계 처리하였지만 사실상 원금은 얼마? 예,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이래, 원금. 그리고 100만 원은 이자죠. 기간에 된 이자. 그러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에서 얼마?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나머지 100만 원은 차입금에 된 이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차입금을 1,00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나머지 차이는 이자 비용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몇 번까지? 5번까지 완료가 됐어요. 자, 문제 6번 하죠.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전표를 열어 놓으시고요. 요거 12월 며칠 날짜? 12월 31일 날짜로 열어 놓으시고, 자, 분계를, 수동 분계와 자동 분계를 찾아서, 자, 먼저 분계 한번 해보죠. 먼저 1번,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사용된 금액, 비용으로 변한 금액은 7만 원이다. 그랬으니, 소모품비로 변한 금액이 있다. 소모품비, 비용을 얼마? 7만 원 늘려놓고, 그리고 대변에, 그죠? 소모품에서 빼라. 대변에 소모품에서 7만 원, 이렇게 적어라. 이 소리가 되겠죠? 자, 2번이에요, 2번.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 20만 원은 강원 상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 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인데 회수됐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만 원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자, 뭐라 그랬어요? 가수금이에요, 가수금. 차변에 가수금에서 20만 원이 없어집니다. 자, 거래처 적어 주셔야 되겠죠? 요거 뭐예요? 강원 상사. 거래처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3번 결산일까지 현금과 부족 10만 원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근데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있는 건지 대변에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자, 문제 여기 시산표를 줘야 하는 거예요. 시산표. 이럴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줘야 해주시고,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으니 대변에 있는 현금과 부족을 차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 10만 원이고요. 대변에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대변에 무슨 이익? 자비이익이 생깁니다. 자비이익 1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뭘까요? 마지막 문제 보면 단기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50만 원을 계상하다 그랬는데 요거 자동 분계도 된다 그랬죠. 우선 여기 있는 것만 먼저 입력하고 자동 분계하는 방법으로 이번엔 설명할게요. 자, 편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우선 어떻게 해요? 합계잔액 시산표가 아니라 이 분계를 열어서 12월 31일 날에다 전표를 먼저 입력합니다. 하변에 소모품비 430번 소모품비 7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7만 원. 또 차변에 가수금이죠, 가수금 얼마라고요? 20만 원. 요 내용이 대변에 외상매출금 회수액 누구 거? 강원상사 거. 그죠? 있어 20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현금 과부족에서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없애버리고 요 차이만큼을 대변에 자 뭐라 그랬어요? 자비익 930번이죠? 자비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의 수동 분계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닫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결산재무제표 나왔죠? 여기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서 결산을 열어서 이건 지울게요. 자 여기를 몇 월부터 1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확인. 그런 다음에요. 자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 원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 저게 있거든요. 원래가 그 내역서가 있는데 그 내역서를 조회해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죠. 현재 우리 요 회계 2급에는 요 감가상각비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동 결산 중에서 여기다 직접 적어주세요. 해당 감가상각비 찾고 해당 계정 과목 찾는 거야. 그래서 차량 운반구 찾아서 여기다 직접 입력하세요. 얼마? 60만 원.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 원을 여기다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전표 추가 나오죠?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이해해 주시면 요 60만 원과 5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 일반 전표 12월 31일 전표에 출력이 됩니다. 12월 31일 날 이렇게 보시면 요 감가상각비 2개가 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표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전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이 완료됐고요. 자, 결산이 완료됐고요. 자, 뭐 할까요? 이제 조회 문제죠.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알맞은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와 상호 그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럼 고로 외상매출금도 나왔지만 거래처를 물어봤으니 거래처 원장을 줘야 하는 소리예요. 회사 이름을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자, 6월 말 현재니까요. 06월 30일, 06월 30일 이렇게 하시고 외상매출금 108번 조회하시고 거래처는 엔터. 그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래처들 나오는데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래처만 싹 불러오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어디입니까? 여기죠. 420만 원. 드림상사네요. 그죠? 그래서 218번 드림상사 한쪽에다 적어 놓으시고 금액은 42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1번 답이 되겠고요. 2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은 얼마냐. 이렇게 크기를 물어볼 때는 어디 가라 그랬어요 제가. 총계정 원장 가라 그랬죠. 예, 총계정 원장 열고, 자 1월부터 6월이에요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자 복리후생비니까 811번이죠 811번에서 811번 했더니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요. 지출이 가장 큰 달은 언제예요? 예, 여기 보시니까 3월 달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답은 몇 월? 3월. 그리고 그 금액은 252만 4천 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 가격을 물어봤어요. 이 장부 가격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재무상태표를 보시는 거예요. 재무상태표고요. 6월 말 06월 해놓으시고, 자 뭐라 그랬어요? 차량 운반구를 찾는 거죠. 차량 운반구 22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만 원을 빼니까 장부가액은 1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16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0회 거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회하는 거 계속 연습하시면서 하시니까 어때요? 좀 자신감이 붙으시는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연습하시면서 물어보는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한 걸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니까 문제를 몇 번 풀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문제에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계 연습도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